네, 안녕하세요. 김록호입니다. 반도체 부문 하반기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하반기 전망 자료 제목을 매기남 등장이라고 적었는데요. 그 LPDDR 내에 엔비디아가 가장 큰 구매처로 이제 올라서면서 LPDDR 수급에 굉장히 좀 변수를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올 이제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베라루핀 플랫폼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LPDDR 내 시장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베라 CPU에 무려 1.5TB 크기의 LPDDR5X가 탑재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내년에 엔비디아의 GPU 출하량 내에서 베라루빈이 이제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는 과정들을 겪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1.5TB가 꽂히는 베라 CPU가 총 필요로 하는 LPDDR 수요량을 저희가 추정을 해봤는데 60억 기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60억 기가에 달하는 LPDDR5X의 수요는 이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 끝에 있는 두 개, 애플과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2강 업체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LPDDR5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고객사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둘의 합산 수요량보다도 엔비디아의 베라 CPU에 꽂히는 LPDDR5가 훨씬 더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LPDDR 시장 내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큰 구매처, 고객 될 것이고, 아무래도 B2C에 의존하던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CPU, AI CPU, AI 시스템 내에서 타용되는 CPU에 이제 LPDDR이 탑재되고 그 주역에 엔비디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LPDDR이 B2C가 아닌 B2B 성격을 많이 띠게 되면서 기존에 저희가 수급을 전망하던 것과는 좀 다른 요인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다 라고 판단해서 매기남 등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말씀드리면 최근에 예상치를 뛰어넘는 디램 가격 상승폭이 이제 계속해서 시현되고 있는데 그 주 요인은 LPDDR 가격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LPDDR은 스마트폰이 가장 큰 수요처이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 쪽에서 이렇게 강한 수요와 강한 가격을 견인하는 게 참 의아한 일이죠. 사실 우측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중하권 업체들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무려 18%, 오포 비보도 10% 가까운 스마트폰 출하량 하향 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폰 수요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LPDDR 가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약간 이율 배반적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예상하건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AI CPU향 LPDDR 구매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내년에 엔비디아의 GPU 출하량을 추정을 해봤는데요. 표가 좀 복잡한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총 규모 내에서 데이터 센터나 서버 쪽으로 쓰여야 되는 비중 을 고려했고, 그리고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필요로 하는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이 표 제일 밑에 숫자를 보시면 되는데요. 2025년에 엔비디아의 GPU 출하량이 740만 개,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58,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한 1368에서 한 1400만 개에 좀 달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GPU 출하량 전체를 구했고요. 이 GPU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LPDDR5가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이제 추정을 한 건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NVL72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렉 단위로 이제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이 렉 단위로 저희가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좌측 차트에 보고 계시는 거는 이 NVL72 기준 현재 주력 모델인 그레이스 블랙웰 에 탑재돼야 되는 LPDDR 탑재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같은 경우에는 베라루빈이 탑재돼야 되는 탑재량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레이스 블랙웰 기준으로는 한 17TB 정도의 LPDDR이 필요했다면
이번 베라루빈 같은 경우에는 54TB가 필요해지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블루필드라는 또 DPU도 같이 붙고 그 DPU에도 LPDDR이 탑재됩니다. 그래서 총 합산으로 보면 이 NVL72 하나의 렉에 LPDDR5가 기존 17TB 대비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56.3TB가 이제 탑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년에 베라루빈이 어느 정도의 물량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LPDDR5 수요가 또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엔비디아의 GPU 내에서 베라루빈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까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고요. 그 가정의 이제 기본 베이스는 한 40% 정도, 연간 40% 정도 비중을 보고 있고, 조금 베어리시하게는 20%, 그리고 이제 불리시하게는 60% 정도의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연간으로 40% 정도의 비중을 저희가 기본 베이스로 삼았고, 이렇게 기본 베이스로 삼은 근간은 뭐냐면 블랙웰 같은 경우가 출하되고 나서 4개 분기 정도 지냈을 때 물량 크로스오버 50%를 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도 루빈이 전체 GPU 출하량 내에서 50%를 넘어서는 시점 같은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베이스 시나리오로는 한 40% 정도의 가정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년에 루빈이 전체 GPU 출하량 내에서 40%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LPDDR 이 60억 기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60억 기가에 해당되는 이 수요량은 우측 차트 보시면 되는데 전체 내년 LPDDR 공급 능력 169억 기가 대비 60억 기가이기 때문에 한 36%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라 CPU 하나가 내년 LPDDR 전체 공급 능력에서 무려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내년에 LPDDR 이 수급 밸런스가 엄청나게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좌측 차트에 보고 계신 26년 기준으로도 31억 기가 정도 되면은 뭐 이제 한 20% 조금 남짓인데 내년에는 오히려 이게 36%로 더 확대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LPDDR 수급 밸런스가 어떤 D램 내에서도 가장 수급 밸런스가 타이트한 D램 종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 안에서 LPDDR 가격이 엄청나게 세게 셋업되는 이런 기현상이 결국은 이 AI발 LPDDR 수요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쓴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젠슨 황이 코멘트하기로는 지금 이미 베라루빈 시스템 안에서 이 GPU에 해당되는 루빈과 CPU에 해당되는 베라가 있는데 베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별도 판매가 출하가 됐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베라 CPU의 올해 연중 목표 매출액 달성을 200억 달러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추정치, 제가 지금 그려놓은 이 수급 밸런스에는 이 베라 CPU 별도 판매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이미 올해부터 베라 CPU가 별도 판매가 됐고 그 금액도 200억 달러면 저희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이거를 LPDDR5 수요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봐도 대략 20억 기가 언저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말 맥시마이즈해서 추정하면은 5, 60억까지도 나오는데 이 사양이 어떻게 LPDDR을 탑재할지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보면 원래 우리가 추정했었던 게 31억 기가 정도가 되는데 베라 CPU 별도 판매를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도 여기에 20억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수요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도 당연히 베라 CPU의 별도 판매도가 또 따로 추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LPDDR의 수급 밸런스는 정말 너무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D램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어서 D램에 대한 가격 전망,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파운드리 쪽이죠. 파운드리 쪽은 지금 숫자가 워낙에 좋습니다. 일단 가장 탑티어인 TSMC가 계속해서 캐펙스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인텔에게도 TSMC의 어떤 낙수 효과들이 조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TSMC의 캐파가 많이 차 있는 상황이고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고객들도 TSMC의 캐파만 지켜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이나 뭐 인텔 쪽으로 문의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삼성전자의 캐펙스도 지난 2년여간 굉장히 이제 조금 감소되는, 파운드리 쪽은 감소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는 다시 증가로 전환될 거고, 잘 아시는 그 테일러 팹 같은 경우에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정해 놓은 숫자들 대비 훨씬 더 상회하는 숫자들이 나올 가능성, 캐펙스가 증가하는 가능성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캐펙스 증가가 되다 보면 향후에 이제 매출액 증가 가시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인텔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캐펙스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단공정 파운드리가 워낙에 지금 수요가 좋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선단공정뿐만 아니라 성숙공정 쪽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표는 이 성숙공정을 하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을 싹 정리해 놓은 거고, 이 거의 모든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쇼티지 상황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파운드리 쪽 TSMC를 필두로 해서 선단 공정에 놓여 있는 전자 파운드리나 인텔, 그리고 성숙 공정에 놓여 있는 뭐 SMIC나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모든 그 파운드리 업체들의 쇼티지 상황, 그리고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들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들을 볼 때 메모리도 좋지만 비메모리 쪽, 특히 파운드리 쪽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지막으로 실적 점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390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530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LPDDR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의 추정치를 충분히 다시 또 상향해야 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당장 3분기 모바일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상향 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돼야 되는 흐름 안에서 당연히 삼성전자의 뭐 주가나 목표 주가나 추가적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상향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동일한 업황 내에서 동일한 그 수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영업이익 271조 원, 내년 영업이익 370조 원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어떤 디램 가격 가정치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상향 여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전혀 없는 이런 구간에서 전자닉스의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구간 안에서 주가 역시도 동반 상승하는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 확대, 매수 의견 굉장히 컨빅션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장기 공급 계약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가격을 조금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으신데,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저희한테 불리한 조건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기 공급 계약들이 이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산업이 갖고 있는 그 전형적인 실적의 변동성, 시클리컬 산업이 갖고 있어야 하는 이 실적 변동성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축소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벤트들도 하나하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 쪽 업황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